코스닥 시가총액은 지난 20년간 32조 원에서 489조 원으로 무려 15배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어떨까요? 고작 1.6배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2013년, 2018년 등 과거 5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 없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핵심 열쇠를 풀어드리고 왜 지금 코스닥 지수에 주목해야 하는지, 정부 정책에 업혀가야 하는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수도꼭지를 열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연기금에 코스닥 추가 투자 7조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코스닥 3000시대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통수권자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이것이 곧 정부 정책의 핵심 성과 지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연못의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코스닥 시총이 15배 오르는 동안 지수가 정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화점으로 비유하자면 총 매출은 15배에 뛰었지만 주가는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매장 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 그 매장 대부분이 실속 없는 빈 가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1,300개가 늘어난 반면 상장 폐지된 기업은 400개에 불과합니다. 순증한 900개 기업 중 상당수가 소위 좀비 기업입니다. 벌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미만인 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의 41%에 달하며 3년 연속 이 상태인 한 개 기업도 18%나 됩니다. 과거의 실패는 이런 좀비 기업들이 가득한 연못의 물, 즉 자금만 부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부으면 좀비들까지 같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단순히 자금만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던 4가지 탈출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첫째, 상폐빔 차단입니다. 단기간 주가를 띄워 기준을 넘기던 꼼수를 막기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둘째, 액면 병합 꼼수 방지입니다. 주식수를 합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더라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에 미달하면 여전히 퇴출 대상이 됩니다. 셋째, 결산 기준 강화입니다. 연말에만 억지로 숫자를 맞추던 관행을 막기 위해 이제는 6월 방위 기준 자본 잠식도 엄격히 관리합니다. 넷째, 공시 위반 벌점 강화입니다. 누적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췄으며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 번으로도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제 앞문, 뒷문, 창문에 환풍구까지 모두 막혔습니다. 좀비 기업 입장에서는 탈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과거 5번의 교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키면 기업의 반발과 소송 등 업무 부담만 커졌기에 관료 조직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거래소의 경영평가 항목에 상장 폐지 실적 가중치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0%에서 2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거래소 직원의 성과급과 승진이 상장 폐지 실적에 묶인 것입니다. 관료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인 돈과 커리어를 건 것입니다. 여기에 본부장직 할 전담팀 20명을 꾸려 실행력을 더했습니다. 퇴출만 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빈자리를 채울 설계도 함께 마쳤습니다. 작년 코스닥 신규 상장은 84곳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자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동전주, 잡주, 좀비 바이오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AI, 우주 항공, 에너지 분야의 기술 특례 기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2, 3년 뒤 코스닥의 산업 구성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의 코스닥 지수를 산다는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우량한 시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만 지수에서 제거해도 코스닥 지수는 현재보다 약 37% 더 높게 산출됩니다. 퇴출 과정의 혼란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15에서 20%의 상승분만 잡아도
현재 1000에서 1100선인 지수의 기초 체력은 1300선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유동성 공급이 더해지면 1800에서 2000선까지도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은 코스닥 150 지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하면서 시장 전체의 질적 개선에 베팅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상장 폐지 직전에 상폐빔을 노리는 투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은 정리 매매 기간에 자산의 99%가 증발하게 됩니다. 이 전략이 유효한지 추적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4월 1일 이후 첫 상장 폐지 결정이 10건 이상 나오는지 실행력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 동전주들이 대규모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지 퇴출 파이프라인 가동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상반기 신규 상장 건수와 평균 시가총액이 작년보다 늘어나는지 혈액형 교체 증거를 확인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코스닥에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부가 물고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퇴출 건수 자체보다 그 빈자리를 어떤 산업이 채우는지를 보십시오.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퇴출의 칼날 앞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